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캐딜락 CT6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캐딜락 코리아는 이 차에 리본이라는 이름을 더 붙였어요.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고요. 1세대 CT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실질적으로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요. 파워트레인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리본이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고요. 제가 직접 몰아보면서 이 차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딜락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영화인을 꿈꿀 때 그때 이제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캐딜락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 캐딜락의 디자인을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다르죠? 확실히 독창성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지금 CT6 리본 모델은 헤드램프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세로로 길게 늘어진 이 주간주행 등은 여전한데 예전에는 이 헤드램프가 조금 더 두터운 느낌? 이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캐딜락은 예전부터 이렇게 각, 모서리, 그리고 모서리로 생긴 면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쫙쫙 이제 선이 가 있고 면이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남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세련된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전달해 주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릴도 디테일을 많이 살렸습니다. 무광 크롬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 무늬 자체도 이제 캐딜락의 엠블럼을 이제 어느 정도 압축시킨 모양이고 캐딜락의 엠블럼도 지금 예전부터 고수하고 있지만 디테일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색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쪽에 이제 레이더 센서들이 있네요. 보통 가운데 넣는 경우가 있는데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CT6 같은 경우는 캐딜락에서 가장 큰 세단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3m가 넘어요. 근데 차체는 이렇게 크지만 이 골격은 새롭게 만든 알루미늄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게는 5 시리즈나 E 클래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크고 가벼운 차인 거죠. 이 측면부 디자인을 보면 이 늘씬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제 크롬 멋을 낸다기보다는 진짜 직선을 하나 그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크롬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도 직선이죠. 직선으로 쫙 깔아놨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늘씬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면에도 굵은 선이 하나 있고요. 상당히 진짜 심플한 게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C필러의 날카로운 부분들, 날카로운 쉐입들도 이 차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디스크의 직경이나 이 캘리퍼도 이렇게 따로 캐딜락이라고 새겨놓은 부분들도 멋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엠블럼이 조금 칼라했으면 어땠을까. 그 포르쉐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고급차를 봐도 조금 색깔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액센트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름 이 휠도 투톤이에요. 반짝이는 부분, 반짝이지 않는 부분, 이런 식으로 멋도 냈습니다. 확실히 이 디자인 기조는 멋을 내지만 티내지 말자 그러는 것 같네요. 네, 뒷모습의 변화는 굉장히 적은데 확실합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온 부분이 초기 모델에는 없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느낌 차이가 굉장히 커요. 트렁크의 쉐입도 달라진 것 같네요.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예리하게 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만하게 여기도 한번 라운딩을 주고, 가운데 부분도 예전에는 이렇게 선이 좀 이 캐딜락 로고처럼 좀 명확하게 면이 있었거든요. 모서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 뒷면에는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존재하고 룸미러를 통해서 이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3.6L V6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고성능 모델이 아님에도 양쪽으로 머플러가 이제 2개씩 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감명을 받았던 공간 중에 하나, 트렁크 공간. 최근에는 대형차를 많이 봐도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럽산 차들이 이렇게 깊은 경우가 없는데, 이 차는 넓은 휠 베이스를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 굉장히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체가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옆으로 넓진 않지만 굉장히 긴 공간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짐을 넣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감 처리들, 이 차가 굉장히 고급차구나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금속으로 덧댄 부분도 있고, 이 트렁크 윗부분, 그리고 일부 저 안쪽까지도 마감을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위급할 때 쓰는 타이어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보스 그 우퍼가 들어가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보스 파나레이 사운드 시스템 우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자연입기 엔진입니다. 캐딜락 이 CT6 국내 판매 모델에는 일단은 V6 3.6L 자연입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추후에 2.0L 터보 혹은 이제 3.0L 터보가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모든 부분이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잘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알루미늄이고, 보닛을 포함해서 외부 패널도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이 캐빈 구조, 이 A필러, B필러만 이제 고장력 강판과 그걸 이제 알루미늄을 감싼 구조고요. 서스펜션 마운트와 차체가 구조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접합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중에 쏠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강성 확보도 잘 해놨다고 합니다. 네, CT6는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 대형 세단입니다. 당연히 실내 공간은 아주 넓어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 다리를 어느 정도 뻗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무릎 공간은 키가 아무리 크신 분이 타셔도 잘 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가 나오는 부분, 이런 건 이제 최고 옵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도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고 밑에서도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나레이 오디오 시스템, 눈길을 확 끌죠. 이 차에 총 34개의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뭐 곳곳에서 다 보입니다. 이쪽에 트위터도 있고, 아래쪽에도 좀 큰 스피커가 있고, 이 뒤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퍼도 이 트렁크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뒷좌석 공간에서도 이 좋은 시스템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열선과 통풍까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뒷유리 선쉐이드는 전동으로 하고, 이 옆유리는 수동식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약간 독일의 플래그십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고, 보통 이렇게 큰 차들은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았을 때 스르륵 자동으로 이제 잠기는 그 소프트 클로징이 있는데, 이 차는 소프트 클로징까지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시트의 가죽이나 천장의 소재나 이 가죽 소재들은 굉장히 질이 좋아요. 진짜 짱짱한 느낌. 이거는 독일차와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은 독일차와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는 컵홀더 넣으면 되나? 자, 컵홀더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에 USB를 이제 넣을 수 있고, 억스 단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HDMI 단자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500리터짜리도 들어가네요. 굉장히 넓고 긴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누워지진 않지만 등받이 조절, 그리고 엉덩이 받침 조절은 가능합니다. 물론 전동으로 가능해요. 더 눕고 싶은데, 더 누우려면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기울여서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있어요.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안락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뒷좌석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내의 변화는 일단 눈에 띄는 부분 그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기어 노브, 예전에는 좀 널쩍한 모형이었는데 지금은 전자식 기어 노브로 바뀌면서 조작감도 상당히 좋고, 이렇게 PRND 그리고
M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상당히 화려해요. 세 가지 원형으로 기본적으로 나뉘고요. 이 원을 제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설정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양쪽 끝에 이 원들은 보여지는 메뉴가 비슷하고 가운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도나 나이트 비전 이런 것들을 가운데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이쪽 끝에 테두리 부분에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막연히 디지털적인 느낌만 강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타고 오면서는 눈에 굉장히 잘 띄고 좋은 시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전보다 더 나아진 느낌이에요. 나아진 느낌이고, 예전에는 이 다이얼이 없었습니다. 조그 다이얼이. 이 위치에는 이 주행 모드 관련 오토 홀드나 주행 모드, 그리고 자세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 조그 다이얼이 생겼죠. 이렇게 오디오 볼륨도 단번에 조절할 수 있고요. 꼭 많이 쓰이는 부분들, 이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밑에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방식도 약간 물리적인 버튼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플라스틱 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캐딜락 CT6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룸미러입니다. 이 프레임리스로 된 룸미러가 평소에는 이렇게 거울이지만 아래쪽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카메라가 되죠. 카메라니까 얘를 돌려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놓고 다녀도 돼요. 그래도 보이는 건 똑같아요. 이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보다 시야가 훨씬 더 넓다고요. 한 300% 정도 넓다고 하고, 밝기 조절도 되고 확대, 이렇게 확대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게 아직까지는 어색한데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로 봤을 때와 실제 차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지만, 이 차를 많이 이런 식으로 보고 다니면 좀 더 유용하게 안전하게 이 룸미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좋아요, 뒤를 넓게 보고 확실히 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켜놓으면 뒷좌석 승객과 이제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걸 자꾸 이렇게 껐다가 켰다를 하면 자꾸 이게 틀어져요. 틀어져서 제가 지금 만세가 보이는데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부분이, 안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 앞쪽 카메라와 지금 룸밀러를 비춰주는 카메라가 블랙박스 역할도 합니다. 차 안에 이제 60기가 정도의 하드가 있고, 그 안에 이 블랙박스의 내용을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블랙박스를 또 따로 붙여놓은 거 보면 아직 적응은 안 됐나 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큰 특징을 뽑자면 아무래도 이 곳곳에 눈에 띄는 스피커가 될 것 같아요. 이 파나라이 스피커는 보스와 캐딜락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스피커고요. 이 차에서 어느 부분에 소리를 쏴줘야 가장 운전자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을지를 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추천드리는 오디오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헤드레스트 안쪽에도, 지금 보스라고 써있죠 여기? 헤드레스트 안쪽에도 스피커가 2개가 있어요. 2개씩. 정말 치밀하게 만든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좀 촌스러운 장식들은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카본으로 처리한 부분을 조금 세련되게 만들려고 했고요. 이 캐딜락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외관에서 봤었던 정제되어 있는 모습, 깔끔한 느낌, 그리고 남성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실내에도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로로 좀 와이드하게 넓힌 부분, 블랙톤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외부 이미지와 실내 이미지에 좀 동일시를 좀 많이 한 것 같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 디자인에 좋은 소재들 많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차를 직접 보시고 앉아보시고 만져보시면 캐딜락이란 브랜드가 이 정도로 좀 고급스럽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페이스리프트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면서 디자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더 보완하고
파워트레인까지 손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까지 바꾸는 경우도 있죠. GT6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존 8단 변속기 대신 10단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그 미국 브랜드 포드 GM이 10단 변속기를 예전에도 같이 개발한 적이 있고요. 캐딜락이나 쉐보레 상위 모델들에는 이제 10단 변속기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카마로 SS 같은 모델은 일단 10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이면 8단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8단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입장인데요. 대부분 이제 오토 모드로 타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차가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10단 변속기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엔진 쪽에서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6기통 엔진, V6 엔진이지만 일반적으로 부하가 덜 걸리는 상황, 항속 주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실린더 몇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기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힘을 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토 앤 스타트 스탑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근데 차가 워낙 크고 이 4륜 구동 시스템도 언제나 앞뒤의 구동력을 배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자, GT6는 캐딜락에서 가장 좋은 차, 가장 비싼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GT6가 나오기 전에는 고급차 플랫폼 중에서는 후륜 구동을 사용하는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륜 구동, 차체 프레임, 뼈대는 조그만데 껍데기만 큰 그런 차들을 많이 만들면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차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랫폼부터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GT6를 내놓기 위해서 오메가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 오메가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중골격 구조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사용이 60% 이상, 거의 70% 가깝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고장력 강판을 사용했고요. 다른 종류의 금속이 붙는 부분을 굉장히 강성이 요구가 되는데 레이저 용접 그리고 구조용 접착제 등을 많이 사용해서 그 부분에 특별히 강성을 또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대만 놓고 보면 크기는 7 시리즈만 하거든요. 휠베이스는 그들의 숏바디 모델보다 길어요. 근데 무게는 5 시리즈 E클래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가볍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엔진의 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밖에 전달해 줄 수 있고 노면을 딛고 나가는 차의 순발력 자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강성은 좋고 차가 가벼우니까 내가 조작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더 체감하기 쉽습니다. 움직임이 달라요. 확실히 차는 가벼워야 돼. 차는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굉장히 정직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 출력이 굉장히 쭉 올라가요. 배기량이 깡패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통용이 되는 얘기예요. 이 정도 차는 굉장히 쉽게 속도를 높이고 힘줘서 달릴 수 있습니다. 변속기의 느낌은 지금 거의 도드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변속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나 이렇게 D10 이렇게 적힌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평소에 달릴 때는 진짜 기어 변속을 느끼기가 힘들 정도로 부드러워요. 마치 CVT 같아요.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투어 모드는 이제 컴포트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거리를 간다, 먼 거리를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세팅이 투어 세팅이고요. 스포츠 그리고 스노우 아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바로 느껴질 정도로 달라지고요. 엔진과 변속기, 이들의 타이밍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차의 핵심,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 MRC라고 불리는 자성을 가진 이 댐퍼액이 들어간 그 시스템의 변화도 큽니다. 제가 캐딜락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이 차 자체가 워낙 추구하는 바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ATS, CTS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차 그리고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캐딜락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은 왼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왼편에요. 앞차와의 거리를 멈췄다가 완벽하게 재출발까지 하는 시스템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속도를 지정해 놓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자,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앞차의 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요.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시스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아주 명확하게 불이 들어오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갖춰져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더 좋은 기술을 캐딜락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내 모델에는 도입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가격을 맞추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 법규를 좀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분 중 하나, 제가 이제 큰 차를 타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만들어진 큰 차는 운전할 때 부담감이 없어요. 큰 느낌이 안 들어요. 차가 크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차 역시 지금까지 제가 큰 차를 몬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조향, 그리고 엔진 성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차, 컴팩트 세단처럼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와, 이 360도 엄청 좁네. 이것도 제가 저속으로 지금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시트 진동을 붕붕붕붕붕 하면서 조심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포함되어 있는 안전장비 중에서는 나이트 비전도 지원이 되는 모델이 있고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앞에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행자가 길 주변에 있을 때 경고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대형 세단이 또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자, 일단 정숙성을 대형차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뽑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완벽하죠. 지금 이중 접합 유리를 꼼꼼하게 쓴 부분도 있고요. 일단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은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합이 좋습니다. 일단 새로운 변속기가 추가되긴 했지만 이 기본적인 엔진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진동이나 사운드, 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잡아내고 있고요. 이런 사운드까지 어느 정도 다듬어 놓은 지금 상황이고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진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운드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음이 잘 돼 있는 그런 것들까지 보스 엔지니어와 아예 차를 만들 때부터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금 더 보스는 차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거고, 캐딜락은 당연히 플래그십 세단은 조용하기 때문에 더 조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하체 소음, 이렇게 하체도 매끈하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고, 일단 소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시끄러운 차에서 그 소음을 덮기 위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올리는, 사운드를 높이는 것과 조용한 환경에서 오디오를 듣는 건 또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오디오를 좀 들어볼까요? 와, 이거는 뭐랄까, 음표들이 나한테 쏟아지는 느낌? 와,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사운드 시스템이면 진짜 노래 듣고 다닐만 하죠. 네, 지금까지 캐딜락 리본 CT6를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초기 모델부터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도 이 CT6만의 무한한 매력을 뽐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고, 진짜 이 매력은 이보다 더 비싼 차, 더 좋은 차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CT6만이 줄 수 있는 매력으로 똘똘 뭉친 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가장 높은 트림이고요. 1억 322만 원입니다. 트림별로 가격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상세 옵션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매력적인 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